안녕하세요, 주민 ESG. 이제 2분기가 거의 마무리 돼가면서 2분기에 시행할 이 정책들이 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희 녹색금융과 관련해서 텍소노미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텍소노미와 관련한 국내외 이슈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텍소노미가 6월 말에서 이제 7월 초에 공개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에 앞서서 EU에서 1차 분류 체계를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EU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도 시사점이 꽤 클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쟁점입니다. LNG가 과연 이 브릿지 연료로서 사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인데요. LNG가 앞서 계속 얘기해 드렸듯이 화석연료의 일종이다 보니 LNG까지도 녹색으로 봐야 하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기사로는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게 1월 초쯤에는 이 EU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번 1차 분류 내용에서는 이 LNG에 대한 어떤 일종의 계수, 그러니까 이 허용하는 탄소 배출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낮춤으로써 LNG를 일정 부분 포용하는 방안으로 나갔습니다. 이 LNG가 문제가 된 이유는 이 텍소노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녹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산업들의 자금을 대주려고 분류 체계까지 만드는 건데 어쨌든 탄소를 배출하는 이 LNG가 과연 녹색 산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논의가 좀 이어졌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걸려있는 사안이었던 겁니다. 27개 회원국 중에서 상당수는 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가지고 전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LNG가 배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 상당국이 가스와 원자력을 배제하면 다른 경제 분야에서 배출량을 줄이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면서 초안에 반대를 하고 나선 게 촉발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독일 같은 이 10개의 중앙국들과 동유럽 회원국들의 정치적 압박을 좀 이기지 못해서 이번 초안에서는 LNG가 포함된 걸로 결정이 났는데요.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LNG가 녹색으로 분류가 되면 논란이 많은 기술 또한 지속가능 금융으로 포함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좀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과학적 근거로 만들어진 텍소노미가 결국에는 과학이라는 탈을 쓴 채 정치적인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는데요. 이 LNG를 사실 바라보는 거에서 EU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좀 촉구하는 IEA라든지 많은 기구들이 얘를 이제 브릿지 연료로 볼지 아니면 이 LNG까지 다 축출을 해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좀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이에요. 사실 석탄이 LNG보다 한 5배 정도 많은 탄소를 배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탈석탄을 중심으로 LNG 같은 나머지 연료들은 허용을 해야 할지, 왜냐하면 산업에서 석탄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석탄을 완전히 드러내고 나서 그 빈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되지가 않은 거죠. 물론 재생에너지를 완전히 확충을 해서 빈 공백을 메꾸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긴 하지만 아직 재생에너지가 석탄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을 만큼 정도로 성장을 하진 않은 상태고, 최근에서야 나오는 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율이 석탄이나 LNG와 같은 화석연료를 초과했다. 근데 그것도 많이 초과한 것도 아니고 한 1% 정도 초과했다는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 신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성장을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단계다. 그 브릿지 연료로 LNG를 사용하자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EU도 이번에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한편 원자력 또한 이번 텍소노미에 포함이 됐는데요. 원전 같은 경우에도 LNG와 비슷한 정치적인 의제로서 좀 작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원자력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찬성론자의 입장에서도 원자력이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원자력이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보면 다른 전력원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친환경적인 전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안전성 부분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 또한 축소해 나가야 된다라는 정책을 EU에서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원자력이 텍소노미에 포함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가 원전 사업을 굉장히 크게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2월 달쯤 JRC라는 과학 전문기관인 공동연구센터에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JRC는 원전은 녹색 산업으로 분류될 만하다라면서
중대한 위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가장 큰 텍소노미의 기준인 DNSH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전은 안전하고 원전을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바라봐도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게 논란이 됐던 이유는 이 JRC에서 특별 보고서를 낸 배경에 원전의 로비 단체가 힘을 썼다라는 게 좀 밝혀지면서였는데요. 원전 같은 경우 이 EU에서 2019년 기준 전체 발전원의 26.7%를 차지하는 등 EU 내 저탄소 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이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좀 있고 원전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텍소노미 안에 들어가야 자국의 산업이 부흥될 수 있으며 산업이 무너지지 않을 거잖아요.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같은 이 7개국은 이 유럽위원회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원전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를 우선에 두려는 다수의 회원국으로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서한을 보내면서 재생에너지가 꼭 우위여야 하나 다른 저탄소 발전원이 있으면 그것도 믹스해서 쓰면 되지 않냐라는 입장문까지 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정치적 압박에 이 JRC는 100%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사고 발생률은 극히 저조하다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이번 텍소노미에 포함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첨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이 EU의 환경단체들은 원전 개발 비용은 증가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안전 문제로 증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금이 절실한 원전이 정치적 압박을 가해서 이번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라면서 강력하게 좀 반발을 했습니다. 이번 텍소노미에 원전과 LNG가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너지 인계값을 높였기 때문인데요. 이 에너지의 인계값을 애초보다 높이면서 LNG, 원자력, 그리고 바이오매스 같이 어느 정도로 탄소를 배출하는 이런 전력들이 포함될 수 있게 규칙을 바꿨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아직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6월에 전환활동을 밝히는 텍소노미를 하나 더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1차 규칙을 밝힌 거고 두 번째 이 전환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우위에 두되 이 전환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원을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규칙을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한 거죠. 특히 이유는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좀 영리하게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각 국가가 알아서 조율을 해 나갈 부분이지 EU가 어떤 에너지를 가장 우위에 두고 이걸 써라 라고 강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면서 오히려 이런 논의가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더 생산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한 달 동안은 논의의 장을 열어두고 요 내용을 좀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EU위원회에 당초 이 LNG와 원전이 포함되지 않았던 텍소노미를 두고 굉장한 정치적 압박이 뒤에서 있었을 거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EU의 부집행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탈석탄이라는 목표를 두고 LNG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규제를 고려할 수 있다 라면서 EU의 전문가들이 핵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라면서 평가가 나오면 원전과 LNG에 대해서 6월에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 EU의 2050년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우위에 둘 거는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가 아니라 탈석탄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이 텍소노미 자체가 석탄을 완전히 버리는 나머지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LNG나 원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허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진 거죠. 아예 석탄이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을 하니까 이것만 축출시킨다면 나머지는 오케이라는 주장으로 입장을 좀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점을 탈석탄에 맞췄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이 어느 정도 좀 허용이 될 수 있는 범위로 EU에서는 얘기가 진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월에 EU 텍소노미 2차 규정이 발표가 되면요.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4분기 별도의 이 입법안을 이제 상정해서 진짜 이 녹색 분류 체계에 맞도록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EU의 텍소노미를 따라가는 두 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게 중국과 한국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EU 텍소노미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지금 녹색 산업을 분류한 기준이다 보니 아마 이 전 국가들이 좀 따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이 규정의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EU에게 인권 제재 등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텍소노미 같은 부분은 발을 맞춰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EU가 1차 규정안을 발표하자마자 자국의 녹색 채무 승인
스님 프로젝트라는 거를 개정안을 바로 상정해버렸어요. 처음에 이 중국이 이 깨끗한 석탄 사용, 석탄 발전을 하는데도 무조건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한 석탄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과 석탄 화력, 석탄 광업 등 석탄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제외하기까지는 5년이 걸렸지만 이번에 중국이 녹색 채무 승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새롭게 한 게 석유나 가스 채굴 사업을 아예 금지하도록 바꿨거든요. 요거까지 개정은 단 1년이 걸렸다라는 게 EU하고 열심히 발을 맞춰 가려는 이 중국의 노력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기준이 될 텍소노미에서 중국이 좀 한 발자국이라도 어긋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는 중국이 다 떠안아야 되고, 이런 기준을 EU하고 함께 작업을 함으로써 중국 또한 자신의 기준들을 전 세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녹색 금융과 관련해서는 EU와 끊임없이 발을 맞춰 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6월 말에 공개할 텍소노미 초안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을 대충 살펴보면 우리 K 텍소노미의 초안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EU에서는 한창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LNG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얘기를 했냐면,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에 관한 사업에 가스 연소,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LNG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한 이 전력을 사용을 해도 괜찮다, 이거는 녹색 채권이다 라고 분류를 해놓은 예시가 있어요.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는 이 K 텍소노미가 지정됨에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도 바뀔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지만, 일단 지금은 LNG는 녹색 산업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 논란이 있어서 이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에 명시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이번에 EU 텍소노미의 논란이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5기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를 하고 그 나머지 원을 LNG로 메꿨습니다. 다만 이 작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석탄 발전이 줄고 LNG가 늘었는데 탄소 배출량은 좀 늘어났어요. 이게 뭐냐? LNG가 아무리 석탄보다 적은 탄소를 배출한다 하지만 탄소를 배출하는 전력원이기 때문에 전체 배출량에서는 전력 부분에서 살짝 증가한 게 확인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EU 같은 경우는 아주 국가적으로 시끄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좀 이 K 텍소노미를 둘러싸고 환경부가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민간의 요 과정들이 좀 공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들리는 소식만 들어보면 5월달 중에 요 관련 기관들에게 간담회를 진행했다더라, 지금 이제 초안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돼서 이해관계자 의견만 수렴하고 그것만 보완해서 새롭게 나올 수 있다더라, 요런 카더라 소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늦어도 그때는 공개를 하겠다라는 것만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LNG나 원전 같은 경우 국내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재생 에너지가 아무리 성장 가능성이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만한 수준으로 궤도에 올랐다라고 한들 국내에서는 아직 미미한 단계거든요. 그럼 이 전환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을 할지, 탈석탄의 방점을 찍고 LNG나 원전을 허용을 해줄지, 아니면 이 탄소를 감축하는 거에 방점을 찍고 LNG, 원전 등도 줄여나가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대신에 전력 수요를 대대적으로 감축시킬지, 이런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텍소노미 정립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논의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사실 제가 저번 주민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탈석탄 선언을 한 지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의 이 에너지에 관한 논의 같은 부분은 좀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탈석탄에 방점을 찍고 나머지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에 대한 합의를 하던지, 아니면은 석탄도 그렇고 LNG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골고루 쓰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줄여나갈지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있어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갈지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6월 말에 공개를 한다고 했으니까 LNG나 원전에 대한 부분이 아마 그때 가서 한 차례 폭풍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주민 ESG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